치즈보다 달콤한 음악 생쥐 다당이 전하는 취향의 힘 현대 사회에서 다름은 때로는 경쟁력이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생쥐 다당은 이러한 현실을 은유적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커다란 음악당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생쥐들 사이에서 주인공 다당은 매우 이질적인 존재다. 다른 생쥐들이 치즈와 초콜릿 같은 음식에 집착하는 동안 다당은 음악을 사랑한다. 그것도 단순한 배경음이 아닌 감정과 의미를 이해하고 즐기는 수준이다. 이 작품은 단순한 동화의 틀을 넘어 개성과 취향을 지켜가는과 정에서 겪는 갈등과 성장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특히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 감각적 경험과 서사를 결합하며 독자에게 새로운 독서 경험을 제공한다.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 독자에게도 충분한 울림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당은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순간 태어난다. 이 설정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핵심 요소다. 음악 속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상징은 곧 그의 삶 자체가 음악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생쥐들이 생존을 위해 먹을 것에 집중하는 동안 다당은 음악에서 기쁨과 위안을 찾는다. 이러한 설정은 인간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취향에 대한 은유로 읽힌다.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개인의 모습이 다당이라는 캐릭터에 투영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된다. 과연 우리는 자신의 취향을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는가? 다당의 존재는 이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답을 찾도록 유도한다. 다당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부모조차 그의 취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생쥐들 역시 그를 낯선 존재로 바라본다. 이는 현실에서 개인이 겪는 사회적 고립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야기의 중요한 전환점은 눈먼 생쥐 시시와의 만남이다. 시시는 또 다른 다름을 지닌 존재다. 시각을 잃었지만 대신 다른 감각과 용기를 갖고 있다. 두 존재의 만남은 단순한 우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성장한다. 다당은 시시를 통해 용기를 배우고 시시는 다당을 통해 세상과 연결된다. 이 과정은 다름이 결핍이 아닌 가능성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보여준다. 결국 이 작품은 말한다. 차이는 배척의 이유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와 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은 생쥐법이다. 오랜 세월 유지되어온 규칙은 생존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변화를 가로막는 장벽이기도 하다. 시시는 이 법에 처음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다당은 그 질문을 행동으로 이어간다. 이는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 특히 음악당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은 이 갈등을 극대화한다. 위기 상황 속에서 기존의 규칙은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결국 생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 장면은 현대 사회에서도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오래된 규칙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변화는 때로 작은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생쥐 다당의 또 다른 매력은 음악적 구성이다. 베토벤, 슈스타코비치, 슈만 등 클래식 음악이 이야기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여기에 판소리까지 더해진다. 이러한 구성은 단순한 배경음 이상의 역할을 한다. 음악은 감정을 전달하고 장면의 분위기를 형성하며 이야기의 흐름을 강화한다. 독자는 글을 읽으면서 동시에 음악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QR코드를 통해 실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장치는 독서 경험을 확장시킨다. 이는 단순한 텍스트 중심의 독서를 넘어 멀티미디어적 경험으로 진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문학과 음악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동화로 평가할 수 있다. 생쥐 다당은 단순한 성장 동화를 넘어
현대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취향을 존중받고 있으며 또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가? 다당의 여정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 작품은 어린이에게는 용기를 성인에게는 성찰을 제공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